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장해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부터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궁금해하실까 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감찰반원의 휴대폰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망 이유를 두고는요,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퇴원을 해서 서울구치소로 재수감했는데 따져보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수감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에도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합니다. 보신 것처럼 3명의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유독 이번에는 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까지 참석을 했어요. 글쎄 이준석 의원님. 도지사 이 참석 경위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계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인 형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과의 어쨌든 협력 관계라는 걸 구축하게 되면은 지금 본인에게 사실상 최근에 어떤 법적 난제들이 생긴 것 자체가 사실 뭐 개별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대통령 지지자와의 갈등에 시작되었다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그런 자리를 갖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가지고 뭐 개별 사안으로 독대를 한다든지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미세먼지라는 뭐 이제 당연히 겨울철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테마를 가지고 본 것인데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 저것 이상의 형식을 약간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사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것이 네. 결국엔 지역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상대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대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엔 당내 대선 주자가 갖고 있는 어떤 풀들을 합쳐내도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예. 실제로 유효한 전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초기에 민주당 내 분열을 초래했던 예를 들어 이재명 지지자 즉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과의 갈등이 해소가 될지는 예. 그 갈등의 깊이에 따라 다를 거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의 총파이를 넓혀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최근의 흐름에 보면 이재명 지사 친문 반문으로 나눠진 것 같았는데 조대진 변호사 글쎄요. 최근에는 합쳐지는 통합 행보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 필두로 나서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가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친문과 비문이 조금 격화되고 감정상으로 서로 좀 어긋나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연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각 후보들의 개별적인 그 대선에 관련된 그 희망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예. 같이 한 팀, 원팀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조금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양정철 비서관이 조금 좀 선두에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친문과 비문, 그 경계선을 좀 허무는 역할을 좀 앞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발 기사가 기다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차기 총리 법무부 장관 인사인데 장경태 위원님 글쎄요. 언론에서 지금 보면은 김진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조금 뭐 반대 이견이 없는 것처럼 지금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총리 말씀드리면 사실 뭐 어찌됐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관료 출신의 경제통이죠. 그리고 또 보수 기독교계와도 또 일정한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에 대단히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의 여성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진보적인 어떤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훌륭히 또 지방선거를 진두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적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더 아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사실 방금 그 국무회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어떤 원팀이나 어떤 정치적 해석으로 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어찌되건 대통령께서 제2국무회의에 준하는 광역단체장 6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국무회의에 장관급인 서울시장은 원래 배석했었습니다. 소위 네. 이제 야당인 시절에도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 참석을 그렇죠.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이번 달 1일부터 12일부터 3월까지 실시가 되면서 네. 수도권에 있는 광역단체장, 소위 이제 국무회의 배석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인천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님이 두 분이 함께 이제 배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에도 사안별로 배석을 할 수 있다고 이미 통보를 했었고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또 이번 달에 실시가 되니 네.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혹은 인천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함께 국무회의를 네. 한 것이기 때문에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서 있는 모습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한번 좀 볼게요. 장해찬 평론가님. 이 총리가 계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었던 거는 유지됐던 이 조사 기간인데 이번에 보면 황교안 대표하고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게 이게 좀 다른 점이거든요. 네, 아마도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단식 이후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청와대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정부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이낙연 총리와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정부가 맞이한 악재가 대부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아니라 행정부를 통솔하는 이낙연 총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었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율에서 상처를 받지 않은 부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은 네.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모두가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기대감이 저는 이런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 같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낙연 총리에게 뚜렷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선거 국면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지금 국회 소속이 아닙니다. 총리로 국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뭐 필리버스터라던가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러 정쟁이 치열화될수록 국회와 한 발 발을 빼고 있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앉아서 어부지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반사이익이 그러한 반사이익으로 이 지지율 상승에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네.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 이 부분요. 이낙연 총리가 올라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답보 상태고 이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이번 단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보라는 것이 실제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부 지지층 결속 또는 당내 내부 문제 해결에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됐지만은 네. 확장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20% 초반의 이 대선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나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의 대표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확보했던 지지율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앞두고 2015년 때 보면은 김무성 대표도 항상 20% 초반대의 대선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 이상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황교안 대표의 과제이고 그걸 보여주지 못하다면은 솔직히 지금 저 지지율이라는 것이 뭐 저희가 많은 여론조사를 봤지만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예, 예. 대선 주자가 당에다가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확장성을 보일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